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돈을 쓰는 건 이 돈을 쓴 것으로 무엇인가 충족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충족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만미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같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때는 돈에 대한 더 깊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돈에 대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비 요정이거든요. 옷이나 액세서리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엔 인스타만 켜도 너무 예쁘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물건들이 막 광고로 다다다다 뜨죠. 어쩌면 알고리즘은 그렇게 나를 잘 아는지 내가 필요한지 몰랐지만 나의 충동을 일으키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인플루언서, 방송인들, 뭐 강사들이 좋은 물건들을 계속 소개를 시켜주죠. 그래서 저거에 없으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또 인스타를 보면은 내 친구들, 동창들, 친척들이 나도 몰랐던 것들을 사서 자랑을 하기도 해요. 그럼 나도 저걸 사야 될 것 같은 막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한 소비자가 되는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무엇이든지 습관을 고치려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습관들을 돌아봐야 돼요. 작년에 굵직굵직하게 돈을 썼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물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간 걸 수도 있고 강의를 결제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소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만족스러웠던 소비와 만족스럽지 않았던 소비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 만족스러웠던 소비는 아마도 나에게 만족감,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지속해준 소비들일 거예요. 불만족스러웠던 소비는 아마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거나 그 만족도가 굉장히 짧은 기간만 지속된 경우일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나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한 군데에 쓰면 한 군데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을 나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데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쓰다 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데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쓰긴 쓰는데 계속 점점 더 불행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압사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갖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내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느냐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소비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어떤 소비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 소비일 거예요. 남에게 하는 자랑은 만족도의 지속성이 매우 짧아요. 왜냐하면 남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남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큰맘 먹고 명품백을 샀어요. 나는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고 뭐 멋지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명백을 들고 가야 하니까 산 거예요. 그럼 만족도가 얼마나 갈까요? 어떤 모임 한 번 나갔을 때 한 5분 정도의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집에 들고 오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저거 하나 살 돈이었으면 내가 이것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또 다음번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또 다른 걸 또 사요. 그러면 그걸 또 볼 때마다 만족도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소비는 나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자랑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정말 짧고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할 상황이 아니어도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새는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집착하게 돼요. SNS 하려면 이거 정도는 있어야죠, 저거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품 없고 슈퍼카 없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SNS 스타 되신 분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저도 애기 낳고 명품 가방 한 번도 안 샀거든요. 제가 명품 브랜드를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거 큰 거 하나 살 돈이면은 작은 거 여러 개 사는 게 저한테 만족도가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자랑을 해야만 하는 물건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식당도, 호텔도,
또 서비스도 강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옷이나 아이들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에게 자랑을 해야만 만족도를 느끼는 물건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고 지른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많은 강의나 책 뭐 이런 거 많이 사시죠? 아니면 보조제, 다이어트를 위한 보조제나 기구나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 그런 걸 사시기 전에 잠깐만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쌓여있는 보조제, 다이어트 기구, 끊어놨던 헬스장 이용권, 안 본 운동 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건을 새로 산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아나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성인이잖아요.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살 빠져요 하는 것에 이제 넘어가지 않을 때가 됐어요. 내가 작년에 다이어트약을 사봤는데 3개월치 샀는데 2주도 매일 못 먹어서 매일 먹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삼으로 해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결심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이제 진짜로 살을 빼고 싶어. 나 이제 진짜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이어트에 돈을 쓰기 전에 내가 살을 뺄 수 있는 행동을 옛날보다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먼저 공짜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나 이번엔 진짜 인스타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인스타 강의를 또 결제하기 전에 인스타를 한 달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공짜로 내 의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소비 없어요. 그런 강의, 물건, 보조제, 도구는 이 세상에 안 존재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절대 다이어트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 약을 삼으로써 살이 빠지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돈을 벌 만한 의지가 없는데 세상 아무리 비싼 강의를 끊어도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제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 판매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나 도구나 보조제나 강의가 도움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다지고 물건을 사셔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은 사람들의 소비를 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판매하는 판매자가 좋다고 했으니까, 인플루언서가 추천했으니까, 유튜버가 좋다고 했으니까 사시는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동경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취향이나 성향이나 생활습관이나 상황이나 경제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거 좋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저 물건을 샀을 때, 저 물건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떨지를 상상해보는 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을 계속 허투루 쓰실 수밖에 없어요. 돈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돈을 쓰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본인의 취향과 성향을 발견하세요.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좀 더 알아가세요. 그 다음에 돈을 써도 늦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돈 안 써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을 것만 있으면 사실 필요한 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돈을 쓰는 건 이 돈을 쓴 것으로 무엇인가 충족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충족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좋다는 거, 다른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인생을 바꿨다는 인생템들을 자꾸 사시니까 돈은 쓰는데 공허한 거라고. 물건을 사고 공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쓰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소비를 하고 만족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자원을 배분하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돈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만족스러운지,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에너지나 우리 시간처럼요. 근데 돈이나 에너지나 시간에 다 공통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정된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습관과 멘탈을 갖고 있으셔야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남이 누구예요? 나한테 뭐 이 정도 호캉스 가야지 말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요? 왜냐면 그런 호캉스 안 가는 사람도 너무 수두룩한데 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차는 있어야지 그 남은 또 누구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려면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내 돈과 자원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올해는 돈을 아끼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내가 어떤 것에 자원을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